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3월 중순이 지나면서 기온도 많이 오르고 밤기온도 많이 낮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차츰차츰 식물 종별로 분갈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식물이 많은 경우 아프리카 식물보다는 선인장 분갈이를 먼저 준비하는데요. 올해는 제가 4월에 자리를 비워요. 그래서 선인장은 건조기간 없이 그냥 5월에 바로 분에 올릴 거고요. 아프리카 식물 중에서 큰 아이들도 5월에 분갈이 할 거고요. 좀 어린 유묘들은 이건 실생이니까 이번에 조금 일찍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어린 유묘도 분갈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4월 말에서 5월에 분갈이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저는 시간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올해 분갈이를 해야 돼요. 원래는 작년에도 일부는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벌써 1년을 미뤘기 때문에 그냥 서둘러서 지금 분갈이를 하고 뿌리 내림은 좀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서늘할 때 분갈이를 할 경우 물을 너무 급하게 주면 안 되고요. 좀 느긋한 마음으로 식물들을 분해서 적응을 시켜야 하고요. 지금 여기 영상에 보시면 아까 촬영한 영상인데요. 현재 아프리카 식물들은 대부분 다 베란다로 나갔고요. 선인장도 일부는 베란다에 있고 일부는 옥상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아프리카 식물 유묘들과 선인장 중에 일부 유묘만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개아이는 조금 적응도 빠르고 추위에도 다른 유묘보다는 좀 강해서 베란다에 있다가 지금 분갈이 하려고 잠깐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부터 용토를 혼합할 건데요. 용토 배합은 재배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재배가의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용토 혼합은 기본을 중심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저도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혼합을 합니다. 만약에 벌브 상태라면 이런 상토는 많이 혼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물론 종별로 상토를 어느 정도 혼합해야 되는 종도 있고요. 또 종별로 어떤 종은 상토를 혼합하면 뿌리 내림이 어려운 종도 있으니까 그것은 종별로 또 뿌리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벌브도 뿌리가 약간 굵은 뿌리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게 있고요. 아예 싹둑 잘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따라서 이 상토는 혼합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어린 유묘들은 상토를 어느 정도 혼합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상토를 혼합하겠습니다. 우선 혼합을 해볼게요. 상토를 이렇게 좀 많이 넣을 거예요. 유묘라서. 그래서 상토를 이렇게 넣었고요. 강물에 하나 반 정도 넣겠습니다. 콜라이트 넣고요. 흰탄 조금. 저는 이 용토가 다른 식물도 그렇고 기본 용토예요. 그래서 이 용토로 기본으로 사용하고요. 여기에 이제 식물 종에 따라서 선인장은 산야초를 거의 넣지 않고 재배하고 있고요. 이런 아프리카 식물에는 이런 산야초를 넣어요. 그래서 산야초를 일부 한 30% 정도 혼합해서 넣기도 하고요. 또 식물 종에 따라서는 20%를 혼합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저는 이 산야초는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작은 식물들이 너무 많거든요. 만약에 벌브 상태를 뿌리 내릴 때는 지금 여기서 이 상토는 식물 종에 따라서는 상토를 이만큼 넣어도 되는 게 있고요. 비스피노숨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상토 많이 넣어도 지장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산야초와 이 저곡토를 넣고 이 상토를 좀 빼고선 분갈이를 하면 뿌리 내림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도 오늘은 여기에도 이 저옥토도 넣지 않았고요. 이런 녹수토도 개인 재배가에 따라서는 넣는 분도 계신데요. 이것은 부엽토인데요. 일반적인 코덱스 식물에는 이 부엽토를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야생의 코덱스는 이 부엽틀을 넣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유묘들은 농원에서 재배한 것도 아니고 제가 처음부터 재배한 거라 아주 많이는 아니고요. 한 요 정도씩 넣었어요. 요 정도라면 요 정도 비율로 제가 부엽토를 살짝 넣었어요. 만약에 사막의 장미 같은 경우는 이런 부엽토를 조금 한 소량 한 요 정도 더 혼합해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종별로 다르게 혼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용토는 이 용토에 또 제가 촬영하면서 계속 조금씩 남아요, 용토가. 그 용토들을 여기다 같이 혼합해서 미리 용토를 이렇게 비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용토를 사용할 거고요. 용토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용토는 본인이 갖고 있는 용토에서 조금 한 가지 정도만 더 추가해도 문제는 없어요. 특별히 식물마다 특별 용토가 많이 필요한 식물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코덱스 식물은 이 산야초나 저곡토를 좀 한 20-30%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 취향대로 혼합해서 하면 되고요. 이것은 개아이인데요. 개아이 먼저 뽑을게요. 크죠? 이렇게 큽니다. 제 손이 굉장히 작죠? 이렇게 햇빛을 잘 받으면서 자라면 개아이는 이렇게 이 부분에 백분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과성장을 한 아이들은 백분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가성장을 했는지 제대로 양질의 햇살을 받았는지 보시려면 여기에 백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가운 아이들은 신문을 이렇게 접어요. 뿌리가 이 밑에까지, 이 화분 밑에까지 이렇게 닿았어요. 아주 분갈이 할 때가 벌써 지났죠. 한참 꽉 찼습니다. 작년에 분갈이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하지 못했고요. 저는 그냥 이대로 심을게요. 뿌리가 휘어서 자랐네요. 화분이 너무 좁아서. 좁죠, 화분이? 지금 실내라서, 실내에서 분갈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바닥에다 이거를 퉁퉁 칠 수가 없어요. 실내에서 분갈이 하시는 사람보다 바닥에 칠 수 없으니까 화분을 쳐서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하시면 돼요. 뿌리가 너무 자라서 이렇게 됐네요. 이것은 덴시프로럼인데요. 저도 구석에 있어서 잘 못 봤는데 이렇게 예쁘게 수영이 예쁘게 자라네요. 지금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새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3개가 있죠. 그래서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가지가 뻗고 있어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가지가 많이 뻗으면서 자라야 수영이 예쁩니다. 길게 자라서 위에서 뻗은 것보다요. 지금 요것은 위에서 이렇게 뻗어 있지.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뻗은 형태보다는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것도 이렇게 아래쪽에서 뻗었죠. 요것은 발화 때부터 떡잎이 3장인가 4장이었어요. 그래서 떡잎이 특이하더니 이렇게 아래쪽에서 뻗으면서 자랐는데, 분질을 할 때도 가지가 위에서 나는 것보다는 이것도 요 옆에서 가지가 분질을 해야 예쁩니다. 그래서 요 2개는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거든요. 그럼 한번 뽑아 볼게요. 요것도 예쁘게 자라네. 요것도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아직 새로운 가지는 나오고 있지 않네요. 이렇게 모두 뽑았습니다. 브레비카울은 5월에 분갈이 할 거고요. 일부는 화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좀 남겼고요. 이렇게 뽑아놓고 보니 아주 대견하네요. 그동안 잘 성장을 했고요. 다 뽑았는데요. 이제부터 화분에 올려야겠지요. 지금 모두 여기다 올릴 수는 없어서 일부만 올렸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분에 한번 올려볼게요.
이것은 브레비카울의 일종이에요. 이런 브레비카울이나 아니면 이런 에버넘 같은 경우는 뿌리가 옆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낮은 화분을 사용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둥형으로 자라는 식물은 뿌리가 좀 길게 자라요. 그래서 좀 더 깊은 화분이 좀 더 편합니다. 물론 가정에서는 깊은 화분은 가수의 우려가 있으니까 낮은 화분에 심어도 괜찮고요. 개아이는 성장세가 빠르고요. 똑같은 기둥형으로 자라는 이것은 암번젠세인데요. 암번젠세는 성장세가 느리니까 그렇게 깊은 화분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우선은 루컵선턴 중에 가장 튼실한 이 녀석을 분갈이 해볼게요. 이렇게 작은 아이도 있고요. 두 개를 분갈이 해볼까요? 작은 화분은 여기다가 분갈이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화분은 조금 더 큰 이런 화분에 심어도 되긴 하는데요. 농원에서는 좀 이렇게 넉넉하게 심기도 해요. 그렇지만 가정에서는 너무 화분이 큰 것은 좋지 않거든요. 과습의 우려도 있고 해서 이 정도 화분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화분에 브레비카울 두 녀석을 심어 볼게요. 우선은 저는 굵은 난석을 이렇게 깔아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굵은 난석을 깔고요. 그 다음에 용토를 넣을게요. 이거 넣고 마감재를 마사로 쓰는데요. 그냥 다육이볼 같은 거 쓰셔도 됩니다. 예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아니면 화산석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고요. 예쁘죠? 마사로 마감을 짓겠습니다. 이것은 덴시프로럼인데요. 덴시프로럼은 성장세가 좀 빨라서 한번 큰 화분에도 한번 심어볼게요. 일반 가정에서 분갈이 자주 할 수 있으면 이거보다 한 치수 작은 걸로 분갈이를 하는 게 좋고요. 저는 자주 분갈이 안 하려고 조금 큰 화분에 분갈이를 할게요.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이것은 암번젠세인데요. 한 이 정도 화분에 심겠습니다. 조금 화분이 작은 듯한데 이 암번젠세는 조금 박하게 재배하려고요. 화분이 이렇게 좀 작은 듯 싶을 때는 배수층으로 이런 난석이나 이런 걸 깔지 않으셔도 돼요. 화분이 좀 이렇게 클 때는 밑에 배수층으로 난석을 좀 깔아주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용토를 심겠습니다. 물론 화분에 배수구멍이 작다면 배수층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풀분은 워낙 배수구멍이 크고 통기성이 좋아요. 밑에가. 그래서 아래쪽이 통기성이 좋아서 배수층으로 꼭 깔아주지 않아도 되고요. 조금 올려 심을게요. 이렇게 화분이 좀 작으니까. 아까 거는 좀 낮춰서 심었죠. 여기 좀 남기고요. 이거는 올려서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같은 화분을 가지고도 어떤 식물을 심냐에 따라서 화분의 높이를 더 배수층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심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배수층 놓고 여기도 요만큼만 용토를 채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사를 얹어 놓으면 됩니다. 암번젠세입니다. 이 정도 화분에 심겠습니다. 에버넘하고 이거는 그락실리어스거든요. 그락실리어스하고 같이 심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배수층은 만들지 않을게요. 화분을 작게 썼으니까요. 이렇게 배수층이 좋아서 굳이 배수층 만들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심겠습니다. 이렇게 심어졌습니다. 에버넘이고요. 이것은 그락실리어스입니다. 개아이는 이렇게 뿌리가 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둥근 화분에 심으려고요. 사각 화분은 이 옆에 폭 대비 이 깊이가 낮아요. 그래서 개아이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나면 깊은 화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 보겠습니다. 밑에는 배수층 깔지 않을 거예요. 배수층이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개아이는 성장도 빠르고 그래서 배수층 안 깔고
바로 용토를 채울게요. 숲 같은 예풀분을 사용해도 이런 덴시플로럼을 심는다면 밑에 배수층을 좀 깔아서 용토의 깊이를 낮게 해서 심는 것이 좋습니다. 이파리는 지금 희명충이라 안 났는데도 멋지죠? 분갈이를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옥상에서 재배해서 조금 보습력 있는 용토를 사용했는데요. 만약에 실내에서 베란다에서만 재배한다면 펄라이트나 다른 용토를 좀 더 많이 사용해서 보습력을 약하게 해서 용토를 좀 거칠게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분갈이 후에 물을 주실 때는 조금 시간차를 두고 주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용토에 먼지가 많이 나서 살짝 스프레이를 해서 용토를 혼합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물을 주지 않고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스프레이로 살짝 수분을 공급할 거고요. 물을 흠뻑 주는 시기는 적어도 2주 정도 지나서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선인장 분갈이 영상도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